여러분, 한쪽에선 미국이 한국 원전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선 국내 원전 조직을 쪼개놓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이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서준입니다. 자,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에서 호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이런 호재성 뉴스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오늘만 봐도 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고가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마음은 조금 안심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만원 부근이나 4만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보다 이 박스권에서 매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영상을 굳이 시청 안 하셔도 좋지만, 이 박스권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이 호재성 뉴스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차근차근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방한을 해서 한전한테 직접적으로 원전을 건설해달라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건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미국 측이 한국형 원전이죠, APR 1400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 APR 1400조차 좀 건설을 해달라, 좀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에서 이미 상업적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모델입니다. 여기서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정성과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노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걸 미국 시장에서 검토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고 있는 이 원자로 죽이기 핵심 기자재 제작 라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정식 옵션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경쟁력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이 계속해서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런 흐름만 보게 되더라도 한국 원전에 대한 이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변화가 실제로 앞으로 주가와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더 빠르고 깊은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와중에 국내에서 조금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라고 불리죠. 이 기후부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 한전과 한수원 같은 원전 핵심 기관들 있죠. 이 기관들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왜 이런 개편이 나왔을까요? 정부는요, 이 에너지 정책을 기후 대응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석유나 가스 같은 자원 정책은 이 산업부가 맡고, 원전과 전력, 수소 같은 에너지 분야는 이 기후부가 전담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이 두 부처로 나뉘게 된다는 점인데, 국내 건설 운영은 이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 이 축구 경기장에서 두 명의 감독과 훈련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경기장에서는 한 목소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밖에서는 서로 다른 지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업계에서도 수출 마케팅의 연속성이 좀 끊길 수가 있다는 그 우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은요, 단기적으로도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책 혼선 이슈가 불거질 때는 기관의 수급조차 조금 주춤한다던가 좀 단기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뉴스는 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좀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이 호재, 두 번째로 국내 정책에 대한 변화로 단기적인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리스크까지 있다는 점이죠.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하지만 글로벌적인 수요라든지 한국형 원전의 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이 기회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전략은 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감내하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기와 기회가 지금 교차하는 시점에서 투자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 무게중심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글로벌적인 모멘텀이요, 정책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브리핑해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투자 판단에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흐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자, 투자 판단에 조금 힘이 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